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는 사람은 평소 거만하기로 소문난 동네 사모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허름한 옷을 입은 시장 할머니 앞에서 이렇게 굽실거리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선 며느리 미영 씨에게는 어떤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반전이 숨어 있는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 깊은 감동을 받으실 거예요. 에휴, 또 반찬 떨어졌네. 박순자 할머니는 냉장고를 열어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68세의 연로한 나이에도 시장에 나가 야채를 팔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죠. 어머니, 제가 장 봐올게요. 며느리 미영 씨가 다가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째 미영 씨는 한 번도 시어머니에게 짜증을 내거나 불평한 적이 없었어요. 아니야, 괜찮다. 직장 다니느라 힘든데. 순자 할머니는 미안한 마음에 손을 저었지만 미영 씨는 이미 장바구니를 들고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미영 씨가 나간 후 순자 할머니는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 상우는 회사 일이 바쁘다며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고 며느리만 홀로 자신을 돌봐주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까. 순자 할머니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 때문에 젊은 며느리가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거든요. 30분 후 미영 씨가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 샀어요. 그리고 갈치도요. 밝은 목소리로 말하며 냉장고에 식재료를 정리하는 미영 씨를 보며 순자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정말 잘해줘야겠어. 그날 저녁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미영아, 내가 요리하니까 참 맛있네. 순자 할머니가 칭찬하자 아들 상우가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거예요? 미영이도 힘들 텐데. 식탁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영 씨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고 순자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상호야, 그게 무슨 말이냐? 아니, 그냥 미영이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요. 상호의 말에 미영 씨가 급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게 좋아요.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냉랭해진 후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젓가락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먼저 들어가겠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아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내가 정말 이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있는 건가? 순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알고 있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정말 놀라운 비밀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미영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고맙다. 미영아. 순자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어젯밤 일로 마음이 무겁기만 했어요. 상호는 서둘러 아침을 먹고는 늦겠다며 급하게 나갔습니다. 며느리에게 제대로 된 인사조차 하지 않고 말이죠. 어머니, 저도 회사 가봐야겠어요. 저녁에 일찍 들어와서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미영 씨가 밝게 웃으며 말했지만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미영 씨가 출근한 후 순자 할머니는 혼자 집안일을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전 10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나 영이야. 문을 열어보니
같은 아파트 동에 사는 최영의 사모님이 서 있었어요. 화려한 브랜드 옷에 명품 가방을 든 모습이 순자 할머니와는 대조적이었죠. 어머, 영희야. 웬일이야? 그냥 심심해서 왔어. 들어가도 될까? 영희 사모님은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언니, 아직도 이런 낡은 가구 쓰고 있어? 우리 집은 지난달에 이탈리아산 소파로 다 바꿨는데. 순자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영희 사모님의 이런 자랑은 항상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쓸만하면 됐지. 에이, 그러지 말고. 아, 그런데 며느리는 어때? 잘해주긴 해? 응, 미영이가 참 착해. 나한테 정말 잘해줘. 순자 할머니가 며느리 자랑을 하자 영희 사모님의 표정이 살짝 일그러졌어요. 아, 그래. 근데 언니 솔직히 말해봐. 젊은 부부가 시어머니랑 같이 살기 힘들지 않을까? 우리 며느리는 아예 따로 살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신혼집도 따로 마련해줬지. 우리는 괜찮아. 미영이가 같이 살자고 했어. 에이, 그건 겉으로만 그런 거야. 속으론 얼마나 답답하겠어. 젊은 애들이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어떻게 살아? 영희 사모님의 말에 순자 할머니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어젯밤 아들의 말과 겹치면서 불안감이 커졌거든요. 언니도 이제 혼자 살 생각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요양원이나 그런 데 알아보든지. 영희야. 순자 할머니가 조금 큰 소리로 말했지만 영희 사모님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뭐, 나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지. 언니도 며느리도 서로 편할 거 아니야.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일찍 왔어요. 미영 씨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회사에서 반차를 내고 일찍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미영 씨가 인사하자 영희 사모님은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어머, 미영 씨. 오늘 일찍 왔네. 회사 일 괜찮아? 네,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것 같아서요. 아이고, 참 효부네. 근데 미영 씨, 솔직히 물어볼게.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힘들지 않아? 갑작스러운 질문에 미영 씨가 당황했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요. 어머니가 정말 좋으세요. 제 친어머니보다 더 잘해주세요. 에이, 겉으로만 그런 거겠지. 속으론 답답하겠어. 젊은데 자유도 없고. 영희 사모님의 계속되는 말에 순자 할머니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충격적인 말은 지금부터였어요. 미영 씨, 진짜 솔직하게 말해봐. 혹시 재산 때문에 참고 사는 거야?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영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순자 할머니는 영희 사모님을 노려보았어요. 영희야, 그만해. 아니, 궁금해서 그래. 요즘 며느리들 다 그러잖아. 시어머니 재산 노리고. 아, 미안. 언니 집은 특별히 그럴 게 없지. 영희 사모님이 비꼬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가난하다는 걸 모두가 아는 상황이었거든요. 미영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모님, 저는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어머니를 진심으로. 알았어.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언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고 미영 씨도 젊은데 자유롭게 살아야지. 그때 순자 할머니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영희야, 오늘은 좀 피곤해서 다음에 또 놀러와. 아, 그래. 그럼 나갈게. 미영 씨, 내 말 잘 생각해봐. 영희 사모님이 나간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영희 사모님이 나간 후 미영 씨는
순자 할머니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어머니, 사모님 말씀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정말, 미영아. 순자 할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너 혹시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거 아니지?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어요. 미영 씨의 진심 어린 대답에도 순자 할머니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영애 사모님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날 저녁 상우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오늘 회식이었나? 미영 씨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친구들이랑 술 한잔했어. 상우의 말투가 어딘지 차가웠어요.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계속 핸드폰만 보며 가족과 대화를 나누려 하지 않았죠. 상우야, 핸드폰 좀 내려놓고 밥 먹어라. 순자 할머니가 말하자 상우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엄마, 중요한 연락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도 식사 시간에는 엄마, 그만 좀 해요. 애 취급하지 말고. 갑작스러운 상우의 폭발에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영 씨가 남편의 팔을 살짝 건드렸어요. 여보, 어머니께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미영아, 넌 항상 엄마 편만 들어.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 여보, 아니, 솔직히 말해봐.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친구들은 다 신혼집 얻어서 자유롭게 사는데 우린 언제까지 엄마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해? 상호의 말에 순자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상호야, 그게 무슨 말이냐? 엄마도 솔직히 불편하시잖아요. 우리도 불편하고 그냥 각자 편하게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미영 씨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그런 말 하지 마. 어머니 마음 상해. 마음 상하긴 뭘 상해.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상우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나 밖에서 담배 한 대 피고 올게. 상우가 나간 후 순자 할머니는 젓가락을 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미영아, 미안하다. 우리 상우가 너한테 그런 말을. 괜찮아요, 어머니. 여보도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결정된 상태였어요. 더 이상 이 착한 며느리에게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순자 할머니는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장을 꺼내 입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미영 씨가 물었습니다.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세요? 같이 가드릴까요? 아니야, 혼자 갈 수 있어. 너는 회사 가. 순자 할머니의 단호한 말투에 미영 씨는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미영 씨가 출근한 후 순자 할머니는 오랫동안 서랍 깊숙이 숨겨뒀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제 정말 결정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순자 할머니는 서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향하는 곳은 시내 중심가에 있는 대형 로펌이었어요. 오후 2시 순자 할머니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순자님, 정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네,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변호사는 순자 할머니 앞에 놓인 서류들을 보며 감탄했어요. 그 내용이 정말 놀라웠거든요. 그런데 혹시 가족들에게는 알리셨나요? 아직이요. 내일 얘기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서류 준비해 드릴게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순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영이가 놀라겠지만 이게 이 아이를 위한 일이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순자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내일 있을 일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죠. 어머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미영 씨가 물었습니다. 응, 그냥 병원 다녀왔어.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정기검진 받으러. 순자 할머니의 거짓말에 미영 씨는 안심하며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텐데.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 텐데 과연 가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면서도 두려웠거든요. 특히 며느리 미영이의 반응이 가장 걱정되었어요.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준 이 착한 며느리가 진실을 알고 나서도 같은 마음일까요? 다음 날 토요일 아침, 온 가족이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상우는 주말이라 그런지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오늘 날씨 좋네. 미영아, 우리 오랜만에 영화 보러 갈까? 좋아요, 여보. 어머니도 같이 가세요. 미영 씨가 밝게 제안하자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끼리 가. 나는 집에서 쉴게. 어머니, 같이 가요. 재밌는 영화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표정은 어딘지 진지했어요. 미영아, 상호야. 너희 나가기 전에 할 얘기가 있어. 갑자기 분위기가 무겁게 변했습니다. 상호가 젓가락을 놓으며 물었어요. 무슨 얘기요, 엄마? 앉아라. 중요한 얘기야. 순자 할머니의 진지한 말투에 부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혹시 어디 많이 아프세요? 미영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건강은 괜찮아. 다른 얘기야. 순자 할머니는 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사실은 너희한테 숨긴 게 있어. 숨긴 게요? 상호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엄마, 설마 빚이라도 있으신 건 아니죠? 빚은 아니고 반대야. 반대요? 미영 씨와 상호가 동시에 물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나 사실은 가난하지 않아.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순자 할머니는 봉투에서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은행 잔고증명서, 그리고 각종 투자 증서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상우가 서류를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강남에 있는 빌딩 3개, 그리고 여기저기 땅들. 상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 엄마 거예요? 응. 그리고 은행에 있는 현금도. 순자 할머니가 잔고증명서를 보여주자 미영 씨와 상우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거기에 적힌 숫자는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이건 10억이 넘어요. 미영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억이 아니라 100억이 넘어. 순자 할머니의 말에 두 사람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머니, 이게 대체 어떻게? 너희 아빠가 젊었을 때 땅 투자를 했었어.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었는데 지금은 다 개발이 되어서. 그럼 엄마는 왜 지금까지? 상우가 당황스러워하며 물었어요. 왜 가난한 척 하셨어요? 순자 할머니의 얼굴에 쓸쓸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었어.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대해주는 사람 말이야. 미영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순자 할머니의 말뜻을 이해했거든요. 어머니, 미영아, 내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알아. 돈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도 진심으로 날 모셔줬지. 어머니, 저는 당연한 일을. 당연한 게 아니야. 요즘 며느리들이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차갑게 구는데. 그때 상우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엄마,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고생한 건 뭐예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상호야. 아니,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미영이가 얼마나 힘들어 했는데. 상호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우리 신혼집도 못 얻고 아이 갖는 것도 미루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데. 상호야, 그만해. 미영 씨가 남편을 말렸지만 상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가 돈이 있으면서 왜 우리한테 안 도와주셨어요? 이게 테스트예요? 우리를 실험용 쥐로 본 거예요? 순자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상호야,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진짜 소리예요. 엄마는 돈이 있으면서 우리가 고생하는 걸 지켜만 보신 거잖아요. 그때 미영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여보, 그런 말 하지 마. 어머니께 사과해. 뭘 사과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부부가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고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만해라, 둘 다. 순자 할머니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두 사람이 조용해졌어요. 상호야, 내 말이 맞아. 내가 미안하다. 엄마. 하지만 난 후회하지 않아. 덕분에 정말 소중한 걸 알게 됐거든. 순자 할머니가 미영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고마웠어. 정말로. 그날 오후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상호는 자신의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고 미영 씨는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부엌에서 혼자 차를 우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오후 3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어머, 순자 언니. 또다시 영애 사모님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화려한 옷차림에 새로 산 명품 목걸이까지 걸고 있었어요. 영희야, 오늘은. 언니, 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어. 우리 남편이 또 사업 대박 났다고 하네. 이번엔 아예 강남에 펜트하우스 하나 더 살 거야. 영애 사모님은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죠. 무슨 일 있어? 분위기가 왜 이래? 미영 씨가 인사를 했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어머, 미영 씨. 얼굴이 왜 그래? 혹시 또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영애 사모님이 빈정거리듯 말하자 순자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영희야, 오늘은 좀. 언니, 무슨 일이야? 설마 또 돈 문제? 아니면 며느리랑 갈등? 그때 상우가 방에서 나왔어요. 얼굴이 상기된 채로 말이죠. 사모님, 안녕하세요. 어머, 상우 씨도 안색이 안 좋네.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 영희 사모님의 계속되는 질문에 상황이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에이, 숨기지 말고 얘기해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면 도와줄게. 우리 남편 사업 잘 되니까 여유 있거든. 영애 사모님이 자랑스럽게 말하자 상호의 표정이 더욱 일그러졌어요. 사모님은 좋으시겠어요. 남편이 돈도 많이 벌고. 그럼 우리 남편은 정말 능력자거든.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완전히 자수성가했어. 지금은 회사도 여러 개 가지고 있고. 그때 순자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영희야, 자수성가가 그렇게 대단한 거야? 당연하지. 부모 덕 안 보고 자기 힘으로 성공한 거잖아. 언니는 모르겠지만 요즘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이야. 영애 사모님의 말에 미영 씨가 순자 할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그래, 그럼 부모 덕 보고 사는 사람들은 한심한 거네? 에이, 그런 건 아니지만. 솔직히 금수저는 노력 없이 편하게 사니까 진짜 고생을 모르잖아. 영애 사모님이 무심코 한 말이었지만 순자 할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럼 영희야,
내가 만약 엄청난 부자라면 어떻게 생각할 거야? 언니가요? 에이, 무슨 소리야. 언니가 부자면 이렇게 살겠어? 영애 사모님이 집안을 둘러보며 비웃듯 말했어요. 낡은 가전제품에 오래된 가구들. 부자가 이런 데서 살 리 없지. 정말? 순자 할머니가 차분하게 물었어요. 당연하지. 부자면 강남 펜트하우스에 살아야지. 우리처럼 말이야. 그때 순자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어딘지 서늘했어요. 그럼 영희야, 이것들 좀 봐. 순자 할머니가 아침에 보여줬던 서류들을 꺼내서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영희 사모님이 서류를 들여다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뭐야?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야.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말도 안 돼. 강남 빌딩이 언니 거라고? 영희 사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이건 은행 잔고증명서고. 순자 할머니가 차근차근 서류를 보여주자 영희 사모님의 입이 점점 벌어졌습니다. 100억? 정확히는 120억 정도 돼. 순자 할머니의 담담한 말에 영희 사모님이 주저앉았어요. 언니, 이게 정말 언니 거야? 응. 그리고 영희야, 내가 자랑하던 강남 펜트하우스. 혹시 태영타워 쪽이야? 어떻게 알았어? 그 건물 내 거거든. 영희 사모님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어요. 그럼 우리가 언니한테 월세를 내고 있다는 거야? 맞아.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영희 사모님은 말문이 막혀서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어요. 영희야, 아까 자수성가가 대단하다고 했지? 그럼 나는 한심한 거네. 언니, 나는 그런 뜻이. 아니야, 내 말이 맞아. 나는 남편이 물려준 재산으로 편하게 살고 있으니까. 순자 할머니의 차분한 목소리가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그런데 영희야, 한 가지 더 말해줄 게 있어. 뭐야? 내 남편 사업자금. 내가 대출해 준 거야. 영희 사모님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언니, 우리 남편 사업자금을 언니가? 응. 5년 전에 내 남편이 와서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30억 빌려줬지. 순자 할머니의 말에 영희 사모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우리 남편이 그걸 아나? 당연히 알지. 매달 이자도 꼬박꼬박 보내고 있잖아. 영희 사모님이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는지 깨달았거든요. 언니, 나는 정말 몰랐어. 몰랐다고? 내 남편이 안 가르쳐 줬나? 우리 남편이 항상 자수성가했다고만 해서. 자수성가 맞아. 내 돈으로 성가했으니까. 순자 할머니의 조용한 말에 영희 사모님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영희야, 왜 이렇게 놀라? 부자가 이상한 거야? 아니야, 언니. 아까는 부자가 대단하다고 했잖아. 그럼 나도 대단한 거네? 영희 사모님이 입술을 떨며 대답했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 뭐가 미안해? 내가 한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그때 미영 씨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아니야, 미영아. 영애 씨 말이 맞아. 돈 많은 사람은 정말 대단하지. 순자 할머니가 영희 사모님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그런데 영희야, 아까 내 며느리한테 뭐라고 했지? 언니, 재산 노리고 시어머니한테 잘한다고 했지? 영희 사모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건 농담이었어. 농담? 그럼 지금도 농담인가? 순자 할머니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유언장이야. 내가 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거지. 유언장?
상우와 미영 씨가 동시에 놀라며 물었어요. 응, 내 모든 재산을 미영이한테 물려준다는 내용이야. 어머니, 미영 씨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어머니, 그런 건 안 돼요. 왜 안 돼? 내 재산 내가 누구한테 줄지 정하는 건데. 상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그럼 나는요? 너는 아까 뭐라고 했지? 엄마가 돈 숨기고 있으면서 너희 고생시켰다고 했잖아. 엄마. 그리고 내가 너희를 실업용지로 봤다고도 했고. 상우가 급하게 사과했어요. 엄마, 제가 잘못 말했어요. 화가 났다고 부모한테 그런 말을 해도 되는 거야? 순자 할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상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영애 사모님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영희야, 뭐 하는 거야? 언니,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그동안 언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영애 사모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언니가 그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요. 앞으로는 정말 조심하겠어요. 영희야, 일어나. 아니에요. 제가 언니 며느리한테도 심한 말 했어요. 미영 씨, 정말 미안해요. 영애 사모님이 미영 씨에게도 고개를 숙였어요. 사모님, 괜찮아요. 일어나세요. 미영 씨가 당황하며 영애 사모님을 일으키려 했지만 영애 사모님은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언니, 앞으로 제가 잘못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리고 혹시 우리 남편 사업 때문에 무리한 부탁 드린 건 없나요? 없어. 정당한 이자 받고 빌려준 거니까. 정말 감사해요, 언니. 언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였네요. 영애 사모님의 완전히 달라진 태도에 모두가 어리둥절했어요. 그런데 언니, 혹시 며느리분 일자리도 좀 더 좋은 곳으로. 영희야. 순자 할머니가 영희 사모님을 제지했어요. 미영이는 지금 다니는 회사에 만족해. 굳이 바꿀 필요 없어. 아, 네. 제가 괜한 말씀드렸네요. 영희 사모님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언니, 정말 죄송했어요. 영애 사모님이 일어서서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나갔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영애 사모님이 나간 후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 정말 죄송해요. 상우야. 네, 엄마. 너 지금 왜 사과하는 거야? 제가 아까 너무 심하게 말했잖아요. 그럼 내가 가난했으면 그렇게 말해도 됐다는 거야? 순자 할머니의 질문에 상우가 할 말을 잃었어요.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야? 내가 돈이 있으니까 사과하는 거잖아. 상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순자 할머니의 말이 전곡을 찔렀거든요. 그날 밤 가족들은 각자의 방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상우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괴로워했고 미영 씨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혼란스러워했어요. 다음 날 일요일 아침 순자 할머니가 먼저 거실로 나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모습이었어요. 곧이어 미영 씨도 나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응, 미영아. 너는? 네, 그런데. 어머니. 미영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제 유 원장 얘기. 정말이세요? 순자 할머니가 미영 씨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왜? 부담스러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런 걸 바라고 어머니께 잘한 게 아니에요. 알아. 그래서 내게 주려는 거야. 어머니. 미영아, 나는 70년 가까이 살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어. 내가 진짜 착한 아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그때 상우가 방에서 나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습니다.
엄마,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상우가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엄마가 돈이 있든 없든 제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됐어요. 순자 할머니가 상우를 바라봤습니다. 상우야, 진심이야? 네, 정말 진심이에요. 저 어제 밤새 생각해 봤어요. 뭘 생각했는데?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그리고 미영이가 어머니께 얼마나 잘했는지도요. 상우가 미영 씨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미영아, 나도 미안해. 내가 어머니 모시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오히려 불평만 했네. 미영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여보, 앞으로는 내가 더 잘할게. 어머니께도 너한테도. 순자 할머니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진짜 얘기를 해보자. 네, 어머니. 나는 정말로 유언장을 썼어. 미영이한테 내 재산을 물려주려고. 상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뜻이시면. 아니야, 상우야. 너도 내 아들이야. 어떻게 너를 빼놓겠어? 순자 할머니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사실은 이미 다 정해놨어. 재산의 절반은 미영이가, 절반은 상우가 상속받는 거야. 어머니. 하지만 조건이 있어. 순자 할머니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앞으로 우리 세 명이 계속 함께 살아야 해. 그리고 서로를 진심으로 아껴야 하고. 어머니, 당연히 그래야죠. 미영 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일을 겪고 나서 알게 된 게 있어. 뭔가요? 진짜 소중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야. 미영아, 내가 나한테 보여준 진심이 그 어떤 재산보다 값진 거였어. 순자 할머니가 미영 씨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상우야, 너도 어제 일로 많이 깨달았을 거야. 네, 엄마. 정말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사람은 실수하면서 성장하는 거니까.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또 누가 왔을까? 미영 씨가 문을 열어보니 영희 사모님이 서 있었어요. 하지만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화려한 옷 대신 소박한 평상복을 입고 명품 가방 대신 일반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괜찮으시면 잠깐 인사드리고 싶어서. 영희야, 들어와. 영희 사모님이 들어와서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언니,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이거. 영희 사모님이 쇼핑백에서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을 꺼냈어요. 뭐야, 이게? 언니가 좋아하실 만한 차예요. 그리고 미영 씨 것도 있어요. 영희야, 이런 건 안 가져와도 되는데.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너무 못됐었잖아요. 앞으로는 정말 조심할게요. 영희 사모님의 진심 어린 태도에 순자 할머니도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알았어. 고마워. 그리고 언니, 혹시 시간 되시면 우리 집에도 놀러 오세요. 제대로 대접하고 싶어요. 그래, 시간 되면 갈게. 영희 사모님이 돌아간 후 순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지? 네, 정말 달라졌어요. 미영 씨가 놀라며 말했어요. 돈의 힘이 무섭긴 하지만 때로는 사람을 깨우치게도 하는 것 같아. 상우가 말했어요. 그런데 엄마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계속 이렇게 단순하게? 왜? 바뀌어야 해? 순자 할머니가 반문했어요. 돈이 있다고 해서 꼭 화려하게 살 필요는 없잖아. 지금처럼 소박하게 사는 게 좋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니. 미영 씨가 동의하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 계속 이렇게 살자. 돈은 필요할 때만 쓰고 평소엔 지금처럼.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만든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어제까지의 갈등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미영 씨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뭘 고마워해? 저를 진짜 딸처럼 대해주시고, 그리고 저를 믿어주셔서요. 미영아, 내가 더 고마워. 진짜 좋은 며느리 만나서. 순자 할머니의 말에 상우도 끼어들었어요. 저도 정말 감사해요, 엄마. 그리고 미영아, 내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완성된 것 같아. 세 사람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6개월 후 봄이 찾아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소박한 옷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미영 씨는 임신 4개월째로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고 상우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병원 검진 다녀왔어요. 미영 씨가 밝은 얼굴로 들어오며 말했어요. 어때? 아기가 건강해? 네, 의사 선생님이 아주 건강하다고 하세요. 그런데 성별도 알았어요. 정말? 뭐래? 상우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딸이에요. 딸이라고? 우리 딸 같는구나. 상우가 기뻐하며 미영 씨를 조심스럽게 안았어요. 할머니가 될 준비 됐어요. 어머니? 미영 씨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순자 할머니의 얼굴에도 행복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런데 이름은 뭐로 지을까? 어머니가 지어주세요. 내가? 네, 할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이면 분명 좋을 거예요. 순자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사랑이 어때? 한자로 해. 사랑. 좋네요. 상우가 박수를 쳤어요. 박사랑. 예쁜 이름이네요, 어머니.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어머, 또 누가 왔을까? 문을 열어보니 영희 사모님이 서 있었어요. 요즘 영희 사모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서 안부를 물었거든요. 언니, 안녕하세요. 미영 씨, 오늘 병원 다녀오신다고 했죠? 네, 다녀왔어요. 어때요? 아기 건강해요? 영희 사모님의 관심 어린 질문에 미영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딸이래요. 어머, 딸. 좋겠다. 딸이 얼마나 예쁜데요? 영희 사모님이 진심으로 기뻐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언니, 오늘 특별한 소식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소식? 우리 남편이 언니께 정말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번에 사업이 더 잘 되면 대출금을 미리 상환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래. 그럼 좋은 일이네. 그리고 언니 혹시 시간 되시면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하는 작은 파티에 오세요. 가족 모임인데 언니네 가족도 꼭 와주셨으면 해요. 파티? 네, 그동안 언니께 너무 못되게 굴었던 걸 사과하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제 친구들한테도 언니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순자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영희야. 과거 일은 다 잊어버렸어. 아니에요, 언니. 저는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언니 덕분에 제가 얼마나 잘못 살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영희 사모님의 진심 어린 말에 모두가 따뜻한 기분이 되었어요. 알았어. 시간 되면 갈게. 정말요? 고마워요, 언니. 영희 사모님이 돌아간 후 순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정말 사람이 많이 변했구나. 네, 처음엔 믿기지 않았는데 정말 달라졌어요. 미영 씨가 동의하며 말했어요. 그날 저녁 세 가족이 함께 앉아 아기용품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 옷 어때요? 미영 씨가 분홍색 아기 옷을 보여주었어요. 예쁘다. 우리 사랑이가 입으면 정말 이쁠 것 같아. 그런데 엄마, 아기 방은 어떻게 할까요? 상우가 물었어요. 내 방을 아기 방으로 쓰면 돼. 나는 거실에서 자도 괜찮아.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거실에서 잘게요. 안 돼, 미영아.
임신부가 어떻게 거실에서 자니? 그럼 우리가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할까요? 상호가 제안했어요. 이사? 왜? 순자 할머니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 집도 좋지만 아기가 태어나면 좀 더 넓은 곳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도 되나? 어머니께서 원하신다면요. 어차피 우리는 계속 함께 살 거니까요. 미영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한번 알아볼까? 정말요? 그럼 강남 쪽으로 할까요? 강남은 왜? 어머니 건물들도 그쪽에 있으니까 관리하기도 편하실 거고요. 상호의 말에 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한 달 후, 세 가족은 강남의 넓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소박하게 생활했죠. 어머니, 새 집 어때요? 좋아. 특히 아기 방이 마음에 들어. 순자 할머니가 아기 방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완벽하네요. 미영 씨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미영아, 고마워. 뭐가요, 어머니? 우리 가족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줘서. 어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요. 그때 상호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도 정말 행복해. 이런 가족이 있다는 게.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세 사람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사랑이가 태어나면 어머니를 닮아서 착하고 현명한 아이가 될 거예요. 아니야, 엄마를 닮아서 예쁘고 똑똑할 거야. 둘 다 닮으면 되잖아요. 세 사람이 함께 웃었어요. 몇 개월 전만 해도 갈등으로 힘들어했던 이 가족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이해, 그리고 서로를 향한 진심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그리고 곧 태어날 아기 사랑이는 이 모든 사랑을 받으며 자라날 예정이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이런 행복을 누리게 됐어요. 나야말로 고마워, 미영아. 너 같은 며느리를 만나서. 두 사람이 서로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진짜 가족이 된 이들의 앞날에는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말 놀라운 반전이었죠? 허름한 시어머니가 사실은 100억이 넘는 재산을 가진 부자였다니.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주인공 박순자 할머니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바로 진심이었죠.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 미영 씨를 통해 그 답을 찾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째,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순자 할머니처럼 소박해 보이는 사람도 놀라운 이면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영의 사모님처럼 겉으로만 화려한 사람보다 마음이 진짜 부자인 사람이 더 값진 거죠. 둘째,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것입니다. 미영 씨가 시어머니에게 보인 진심 어린 효도는 결국 큰 보답으로 돌아왔어요. 계산하지 않고 순수하게 대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투자인 셈이죠. 셋째, 가족의 소중함입니다. 돈이 있어도 서로 미워하고 갈등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상호처럼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사과할 줄 아는 것,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짜 행복의 비결이에요. 사회적 메시지로는 우리 사회의 만연한 물질 만능주의와 외모 지상주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영의 사모님처럼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무시하는 문화는 정말 위험해요. 진정한 가치는 마음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요.
혹시 주변에 미영 씨처럼 묵묵히 선행을 베푸는 분이 계시다면 꼭 고마움을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겉모습에 속지 말고 사람의 진짜 마음을 보려고 노력해 봐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